그건 형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는 일이죠. 하기는 전혀 죽지 않은 사람들인지도 모르지만요. 그럼 이제 차나 한 잔 들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기뻐요, 형님. 아주 신이 나는 모양인데 나도 너 같은 수섭수사의 신앙 고백을 듣길 무척 좋아해. 알렉세이, 너는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수도원에서 나오려고 한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정말이에요. 장로님께서 나를 속세로 내보내시는 거죠. 그럼 속세에서 또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30이 되어 술잔에서 입을 떼기 시작할 무렵에 다시 만나기로 하지. 그런데 아버지는 70이 되어도 잔에서 입을 떼지 않을 거야. 아니, 80이 되어도 그냥 붙잡고 있을 꿈을 꾸고 있을런지도 모르지.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했으니까. 이건 본인에겐 참 심각한 문제야. 아버지가 비록 어릿광대에 지나지 않더라도 말이야. 아버지는 욕정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으면서도 자기 딴엔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하기는 누구나 30이 지나면 그 밖엔 딛고 설 발판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70까지는 아무래도 추하지. 그저 30까지가 적당할 거야. 그때까지라면 스스로를 기만하면서라도 인간다운 외관만은 간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너 오늘 드미트리 형을 만났니? 아니, 못 만났어요. 스메르자코프는 보았지만. 알로샤는 스메르자코프와 만난 경위를 간단히 그러나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이반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되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이야기 도중에 몇 마디 묻기까지 했다. 그런데 스메르자코프는 자기가 나한테 한 말을 드미트리 형님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고 부탁하더군요. 알료샤는 덧붙였다. 이반은 이 말을 짚으리고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스메르자코프 때문에 이 말을 짚으리시는 거예요? 알료샤가 물었다. 응, 그놈 때문이야. 하지만 그깟 놈이 아무려면 어때? 사실은 드미트리 형을 좀 만났으면 하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군. 이반은 좀 시무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갑작스레 떠날 작정이세요? 응. 그럼 드미트리 형님이나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두 분 사이의 일은 어떻게 결말이 나지요? 알료샤는 불안한 듯이 중얼거렸다. 또 그 진절머리 나는 얘기구나.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내가 드미트리 형의 감시인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반은 화를 벌컥 내며 이렇게 말했으나 그의 얼굴에는 곧 씁쓸한 웃음이 떠올랐다. 이건 동생을 죽인 카인이 하느님한테 한 대답 그대로구나. 그렇지 않니? 아마 너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나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일부러 여기 남아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니냐. 나는 내 볼일을 다 보았으니까 떠나는 것뿐이야. 너는 내가 드미트리 형을 질투하며 지난 석 달 동안 형의 아름다운 약 혼자 까체리나 이바노브나를 가로채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흥, 어림없는 이야기야. 난 내 볼일이 있었을 뿐이지. 볼일을 다 보았으니 떠나는 것뿐이고 일은 아까 다 끝을 냈어. 너도 보았으니 알겠구나. 그럼 아까 까체리나 아가씨하고 말인가요? 응, 그래. 난 아주 깨끗이 손을 떼었어. 그런데 그 소동은 도대체 무슨 법석이냐 말이야. 드미트리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는 드미트리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 단지 까체리나에게 내 나름의 일이 있었던 것뿐이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드미트리는 오히려 나와 사전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니?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제멋대로 까체리나를 나한테 넘겨주고 엄숙히 축복까지 해주었으니 말이다. 우스운 얘기지. 사실 말이야, 알로샤. 넌 잘 모를 거야.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홀가분한지. 나는 여기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비로소 자유롭게 된 내 시간을 축하하기 위해 샴페인이라도 터뜨릴까 하고 생각했을 정도야. 왜? 내 말이 고지 들리지 않니? 거의 반년이나 질질 끌던 문제를 한꺼번에 다 결판을 내고 보니 왜 마음이 가볍지 않겠어. 결심만 하면 이렇게 쉽사리 결판을 낼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지 못했으니 그건 형님 자신의 연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연애라도 좋아.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나는 그 여학생 아가씨에게 홀딱 빠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무척 괴로워도 했고 사실 그 아가씨도 나를 괴롭혔지. 나는 그 아가씨에게 열중해 있었지만 이제는 한꺼번에 모든 게 휙 하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 아까는 터무니없이 감격해서 막 지켜려 댔지만 밖으로 나와 한 길 위에 서자마자 껄껄 웃어버렸어. 정말이야. 사실 그대로야. 지금도 역시 신이 나서 말하고 계신 것 같군요. 갑자기 명랑해진 것 같은 형의 얼굴을 보며 알로샤가 말했다. 그리고 말이야. 실은 내가 그 아가씨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나 자신도 좀처럼 알지 못했던 거야. 후훗.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걸 알게 되었지. 그래도 역시 그 아가씨가 내 마음에 무척 들었던 건 사실이지. 아까 내가 연설조로 한바탕 떠들어 댔을 때도 역시 그 아가씨가 좋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 아가씨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도 그 아가씨 곁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괜히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니? 아뇨. 하지만 그렇다면 그건 연애가 아니었는지도 모르지요. 알료샤. 이반은 껄껄대며 말했다. 연애로는 그만두기로 하자.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아까 거기서도 내가 갑자기 말참견을 하더구나. 정말 놀랐다니까. 내게 고맙다고 키스한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었군. 좌우지간 나는 그 아가씨 때문에 이만저만 괴로워한 게 아니야. 무서운 폭발물 옆에 앉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지. 아, 그 아가씨도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어. 그 아가씨 역시 나를 사랑했지. 드미트리를 사랑한 게 아니야. 이반은 기분 좋은 듯 주장했다. 그 아가씨에게 있어 드미트리는 다만 감정 발작의 대상이었을 뿐이야. 아까 내가 그 아가씨에게 한 말은 모두 진실이야.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 아가씨 자신이 드미트리 같은 건 추호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괴롭혀주고 있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려면 적어도 15년이나 20년은 걸릴 거라는 것이지. 아니 어쩌면 평생 깨닫지 못할지도 몰라. 아까와 같은 교훈을 받고도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좋아. 나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서 영영 떠나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그 아가씨는 지금 어떤가? 내가 나온 후에 어떻게 됐어? 알료샤는 까체리나가 히스테리를 일으킨 얘기를 한 후 아마 지금은 의식을 잃은 채 헛소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홀라꼬바 부인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잘 알아봐야지. 하지만 히스테리로 죽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히스테리를 일으킨데도 상관할 바 아니지. 히스테리는
하느님이 여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려주신 선물이니까. 하여간에 난 이제 거기 2번 다시 안 갈 거야. 새삼스레 머리를 내밀 필요가 어디 있겠니? 그런데 아까 형님이 그 아가씨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그 아가씨는 한 번도 형님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건 일부러 한 소리야, 알로샤. 샴페인이라도 시켜서 내 자유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잔 들기로 하자. 어쨌든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유쾌한지 넌 잘 알 수 없을 거야. 아니에요, 형님. 술은 마시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알로샤가 갑자기 말했다. 게다가 어쩐지 기분이 우울해지는군요. 응? 내 기분이 오래전부터 침울하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럼 내일 아침에 기어코 떠나실 건가요? 아침에? 아침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아침이 될지도 모르지. 내가 오늘 여기서 식사를 한 것은 단지 영감과 함께 식사하기가 구역질이 나서 그런 거야. 영감 얼굴이 보기 싫어서라도 벌써 떠나버렸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떠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잖아. 출발하기까지는 우리 둘을 위한 시간이 아직 얼마든지 있어. 그야말로 영급의 시간이, 영생의 시간이. 내일 출발하시면서 영급 운운하시는 건 이상하군요. 마리아 어쨌든 무슨 상관이 있니? 이반은 웃었다. 하여튼 우리들 자신의 얘기를 할 시간은 충분히 있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얘기를 하러 여기 온 거니까. 왜 그렇게 놀란 얼굴을 하지? 자, 대답해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온 거지? 까체리나 이바노분에 대한 애정 문제를 이야기하러 온 건가? 아버지나 드미트리 형 얘기를 하러 온 건가? 아니면 외국 얘기, 비참한 러시아의 현실에 대해 얘기하러 온 건가? 아니면 나폴레옹 황제 얘기를 하려고? 어때?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거야? 물론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 왔는지 너 자신 알겠지? 다른 사람들에겐 그들 나름대로의 화제가 있겠지만 우리 같은 풋나기들에겐 그것과는 다른 화제가 있어. 우리는 무엇보다도 천지개벽 이전부터 내려온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이니까. 오늘날 러시아의 젊은 세대는 오직 영혼에 관해서만 논의하고 있어. 노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실제적인 문제에만 열중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말이야. 도대체 너는 무슨 까닭에서 3달 동안 그처럼 무언가 기대에 찬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신앙이라는 걸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겠지. 지난 3달 동안의 너의 응시는 결국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렇잖아, 알렉세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알료샤는 미소했다. 하지만 형님이 설마 나를 비웃고 있는 건 아닐 테죠. 내가 널 비웃어? 3달 동안 그처럼 기대에 찬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귀여운 동생을 내가 왜 상심시키겠니? 알료샤,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 나도 역시 너와 조금도 다를 게 없는 어린애에 지나지 않아. 단지 너처럼 수습수사가 아닐 뿐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